여기 해가 갈수록 젊어지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시간은 세상 모든 생명의 시간의 흐름과는 거꾸로 가죠. 그 남자의 이름은 벤자민 버튼. 나이를 거꾸로 먹냐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는 칭찬으로 듣고 기분이 좋습니다.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쓴 작가 마크 트웨인의 자서전에는 80세로 태어나 18세를 향해 늙어간다면 인생은 무한히 행복하리라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 맨 처음에 오고 최악의 순간이 마지막에 온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자 젊음을 동경하는 인간의 욕망을 말하죠. 그러나 세상에서 나의 시간만 거꾸로 간다면 그 삶은 과연 행복할까요? 한때 문학 천재라 불리며 화려하게 데뷔한 스타 작가였다가 얼마 가지 않아 인기 거품은 사라지고 돈을 벌기 위해 닥치는 대로 글을 썼던 비운의 작가 F. 스캇 피츠제럴드. 그는 마크 트웨인의 말에서 영감을 받아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인 1922년 충동적으로 기발한 이야기를 완성했습니다. 벤자민 버튼의 기이한 사건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판타지 소설은 그렇게 남들과 달리 노인으로 태어나 나이 들수록 소년으로 자라는 흥미롭지만 씁쓸한 한 남자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피츠제럴드가 자신이 쓴 가장 재미있는 소설이다 할 만큼 그의 기발한 상상력이 엿보이는 이 소설은 당연히 할리우드가 탐낼 소재였죠. 1950년대부터 영화화가 추진됐지만 기술력 부족으로 기획안만 수십 년 떠돌다가 영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2008년 마침내 브래드 피트가 출연하며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40여 페이지의 아주 짧은 단편을 2시간 반을 훌쩍 넘기는 영화로 담기에 스토리가 부족했을까요? 등장인물부터 내용이 소설과 사뭇 달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노인으로 태어나 아기가 되어 죽는 한 남자의 인생을 보여주며 정형화된 우리 사회가 다름을 어떻게 소외시키는지 생각거리를 주고 시간을 초월한 삶의 가치에 대해 묵직한 감동을 줍니다. 오래전 1860년에는 아기를 집에서 낳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었다. 그랬기에 로저 버튼 부부가 첫 아이를 병원에서 낳기로 한 것은 시대를 50년이나 앞선 것이었다. 시대 유행을 반백년이나 앞서 의료 혜택을 누릴 만큼 부와 지위를 가진 남부 볼티모어 귀족 가문의 로저 버튼 씨. 아내의 출산에 맞춰 병원에 갔다가 자신의 아기를 보고 충격에 휩싸입니다. 아기 침대에는 신생아가 아니라 웬 노인이 앉아 있었는데요. 허리가 굽은 170cm의 70세 노인의 신체와 정신 연령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라니, 게다가 태어나자마자 쉰 목소리로 지팡이와 옷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기이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로저 버튼 씨는 당혹감이 공포로 바뀌고 분노로 바뀌었지만 노인으로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집으로 데려옵니다. 영화는 소설에는 없는 인물인 벤자민을 사랑하는 여인 데이지가 노환으로 병원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며 그녀의 딸이 벤자민이 남긴 일기와 편지를 읽어주는 설정으로 시작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던 날 뉴올리언스의 한 병원에서 벤자민이 태어납니다. 영화는 소설의 판타지를 줄이고 좀 더 현실적으로 보이기 위해서인지 노인의 생김새지만 아기 울음소리를 내는 아기의 외형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아이를 지켜달라는 아내의 유언에도 영화 속 아버지 로저 버튼 씨는 아이를 요양원 앞에 버립니다. 다행히 마음 좋은 퀸이가 아이를 발견하고는 그를 아들로 삼았죠. 영화 속 벤자민은 노인의 몸에 갇힌 아이로 또래 친구들과 놀고 싶지만 신체 나이가 비슷한 요양원 노인들과 지내며 자연스럽게 인생 교육을 받습니다. 소설 속 벤자민은 몰래 담배를 피우고 책을 읽지만 아버지 로저 버튼 씨는 이를 애써 부정하며 장난감을 사다 주고 아이들과 놀게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시작과 끝이 정반대인 벤자민을 정형화된 사회 관습에 끼워 맞추려고 하죠. 5살에는 유치원에 보내고
21살에는 벤자민이 50살의 남자처럼 몸이 곧게 펴지자 대학에 보냅니다. 하지만 사회는 벤자민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해 쫓아내죠. 세월이 흘러 세상 나이와 신체 나이가 비슷해져 갈 즈음에서야 아버지와 사이도 좋아지고 사교계 모임에서 만난 여인과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았죠. 놀라운 사업 수완을 보여주면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사업을 번창시키고 자산을 갑절로 만들죠. 뿐만 아니라 미국 스페인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어려지는 벤자민. 일을 못마땅해 하는 아내와 아들은 결국 그를 떠나고 부모를 고용해 그를 돌보게 합니다. 이제 정신연령도 같이 어려져서 지난 날들의 기억은 마치 결코 일어난 적이 없다는 듯 실체가 없는 꿈처럼 희미해져 가더니 오로지 아기 침대와 부모의 존재만 있는 세상에 살다가 그러다 그마저도 희미해졌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배가 고프면 울었다. 그것이 다였다. 낮에도 밤에도 그는 내내 숨을 쉬었고 그의 위로 거의 들리지 않는 부드러운 중얼거림과 속삭임, 어렴풋이 알아차릴 수 있는 냄새, 그리고 빛과 어두움이 있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이 어두워졌고 흰색 아기 침대와 그 위에서 움직이는 흐릿한 얼굴들, 따뜻하고 달콤한 우유의 향기는 그의 마음에서 모조리 희미해졌다. 세상의 시간과 거꾸로 가는 그의 인생, 소설 속 어느 누구도 온전히 그를 포용해주지 않았죠. 작가는 이런 다름에 관한 편견으로 관용 없는 사회를 비꼬는 다크 코미디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3인칭 나레이터가 이야기를 전개하는 소설과 달리 영화에서는 현재의 벤자민의 딸과 과거의 벤자민의 목소리가 보이스오버 되면서 벤자민의 감정 변화를 더 세밀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자신을 괴물로 생각하고 버렸지만 소설과 달리 누구나 사랑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듯 그 본연의 모습을 이해하고 수용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준 퀸이, 일자리를 내어준 선장, 그리고 그가 노인의 모습일 때부터 편견 없이 친구처럼 대해준 연인 데이지까지 그들을 통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확고히 확립될 수 있었기 때문에 병에 들어 세상을 떠나기 전 찾아온 아버지를 인간에 관한 이해를 보여주며 원망이나 분노 없이 크게 요동하지 않은 채 그의 임종을 지켜줬습니다. 신체 나이가 데이지와 비슷해졌을 즈음 두 사람은 함께하며 딸도 낳게 되는데요. 하지만 영화 속 벤자민도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필요하지 소꿉놀이 할 친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면서 모든 것을 주고 빈손으로 떠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치매에 걸린 소년이 된 벤자민을 사회복지사가 데이지를 찾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 데이지가 그가 아기가 되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함께하죠. 사람들은 간혹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젊어진다면 바꾸고 싶은 게 많다고 합니다. 벤자민은 딸에게 남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늦었다는 것은 없단다. 되고 싶은 사람이 되거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시작하는데 시간 제한은 없단다. 만약 이게 아니다 싶으면 난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강인한 마음을 갖길 바란단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였습니다.